자, 이어서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특정 이슈를 저희가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이해를 참 뭐라고 할까요? 단호한 말투로 저희한테 잘 납득시켜주시는 바로 그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분, 저도 좋아합니다. 적기 장희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단호한 말투 때문에 네. 좀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사에서 이것도 점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 사실 네. 제 친구가 네. 지난번에 그 SVB 사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네. 그 친구도 이제 글로벌 정세가 되게 중요한 친구예요. 네. 이게 국가 간 거래를 하는 네.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점장님 얘기 듣고 너무나도 다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쉽게 알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건데. 수위 조절을 제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줄타기를 잘하면. 알겠습니다. 네. 좀 오늘 그러면 좀 순한 맛으로 진라면 순한 맛으로 가시나요? 그건 제어가 안 됐다. 시작하면 네. 통제 안 되니까 제가 오늘 뒤에서 많이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좋아요. 네네. 자, 오늘 얘기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30 그 구독 네. 그 관련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화요일 밤에 네네. 나온 뉴스라 어제도 몇 번 다루셨을 텐데 전 너무나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10년의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또 진양시 회장님 말씀대로 네. 그게 돈이 됩니까? 근데 네네. 돈이 되는 거를 보여준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네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AI의 유료 구독 모델은 많이 있어요. 일단 챗 GPT 4.0을 쓰려면 월 $20를 내야 그렇죠. 되고, 그죠? 네. 그 전부터도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코딩을 이제 계속 AI가 이어주는 그것도 이제 월 $10를 내는 게 있고, 그리고 네. 미드저니를 쓰시는 분들도 무료도 있지만 유료를 쓰려면 $10 버전, $30 버전 있고, 네네. 달리도 유료 버전으로 크레딧을 구매해서 쓰는 게 네네. 있고,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거기는 아예 그냥 제품 가격을 다 올려버렸죠. 네네. 레이어별로 다 네네. 조금씩 우리 AI 기능 넣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네네. 그런 이제 돈 버는 AI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오늘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AI는 진짜 한 10년 테마의 원년이다 올해가. 네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좋은데, 그쵸. 이 흐름 때문에 일단은 클라우드도 좋아질 것 같고요. 네. 클라우드 좋아지면 아마존 당연히 그렇겠죠. 좋아질 것 네. 같고, 또 반도체, 엔비디아 촌수 따지면서 좋아지던 게 이제 일단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그걸 2.5 OD 패키징이라는 코어스, 그리고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네. 하면 마지막 사이클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턴까지 올라가서 반도체 우리나라는 소부장들 다 영향이 있잖아요. 네네. 요새 또 불법 랠리가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수혜가 될 것 같다. AI랑 연관된 것들은 굉장히 좋다.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럼 한 명한테 $30를 받는 게 네. 우리 돈으로 한 36,000원 정도가 될 텐데 그걸로 이들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냐. 네. 과연 그러니까 돈 받는 건 알겠어요. 수익화 사업은 시작했다. 근데 이게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거 전에요. 네네. 이게 오피스 365를 네.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네. 나는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회사 다니시면 다 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네. 이 $30가 일단 궁금하시잖아요. 네. 나는 $30면은 이제 36,000원, 네네. 아니면 37,000~8,000원 다 안 낼 것 같은데 매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을 직접 구독하진 않고 그 구독해서 쓸 수 있는 앱이 있어요. 네네. 아시죠? 폴라리스 네네. 이런 것들. 그러면 거기에 돈 내면 그들이 대신 구독을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광고 좀 띄우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간접적으로 사실 돈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돈을 $30 돈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한번 말씀하시는 동안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 쓰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나온 이 $30는요. 네. 여러분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회사가 내는 겁니다. 아, 네, 회사가 내드립니다. 그거 무조건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쓰실 때의 그런 요금제는요 조만간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명확하게 좀 여러 방송들을 보면은 그냥 좀 뭉뚱그려 나온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나온 이제 그런 오피셜 그 코멘트를 보면은 자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그 오피스 365에 E3, E5에 이제 붙여서 네. 이 코파일럿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면 뭐 E3는 뭐고 E5는 뭐냐? 그것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오피스 365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가정용, 그냥 내가 집에서 쓰는 거.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용, 소규모 회사들.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네네. 대기업들 쓰는 거. 지금 몇 분이 써주셨는데 대부분 내시네요. 대부분 내시고. 네. 그리고 회사에서 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니,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큰 회사, 뭐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PC 받으면은 오피스 깔려 있잖아요. 네네. 회사가 오피스 365로 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엔터프라이즈인데 그럼 하나씩 볼게요. 네. 자, 오피스 365가 일단 가정용이 얼마냐? 일단 미국은 이게 1년에 99.9달러 버전이 있고 69.99달러 버전이 있죠. 네네. 이건 우리나라는 1년에 11만 9천 원, 8만 9천 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8만 9천 원짜리를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1년에 8만 9천 원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냥 썼죠. 근데 네네. 이제 뭐 3프로 TV 나온 사람으로서 그냥 요거 그냥 구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여기다 붙이는 건 안 나왔어요. 30달러보다 싸게 나올 겁니다. 비즈니스가 있어요. 네. 뭐 보면은 6달러부터 22달러 월 유저당 내는 겁니다. 네. 유저당 내는 요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요금제가 있죠.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업장 이런 데서 쓰는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요거예요. E3, E5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36달러 그리고 57달러인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월간 사용자별 44,900원, 71,100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뭐 10,000명이다. 그러면은 10,000명당 뭐 44,900원 이렇게 내는 건데 4억이네요. 그렇죠. 매월. 근데 자, 물론 자, 이거를 협상을 누가 하느냐? 자,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도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회사에 와서 협상을 하는데 자, 근데 직원은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회사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명수를 다 안 받는다고 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뭐 모든 일이.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는 우리 회사 사실 뭐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 인원은 100명이긴 한데 이들이 이제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80명, 60명으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래도 그죠? 명수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한테 내는 거는 진짜 막 꼭 필요하거나 너무 뭐 팬시하거나 이런 거 유행이거나 이런 거 아니면 힘든데 사실 쉬운 게 이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냥 다 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니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코파일럿을 월 30달러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사실 비싸죠. 그냥 내가 집에서 월 1년에 8만 9천 원 내는데 월 3만 6, 7천 원을 더 내라고 이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용과 가정용은 또 나올 겁니다. 일단 엔터프라이즈부터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또 공개를 했어요. 빙챗 엔터프라이즈는 뭐냐면 우리가 대기업들 중에 사내 공지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챗 GPT 사용 금지. 맞아요. 보안상의 이유로. 그렇죠. 회사에 기밀 자료를 막 올리고 그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AI 학습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챗 GPT를 써야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쓰지 말라는. 물론 이제 챗 GPT도 그런 쉿 버전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는데 빙챗이 딱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빙챗 엔터프라이즈가 뭐냐면 여기에서 들어온 정보는 사내에서만 머무르고 AI 학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을 약속한다는데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만들어서 코파일럿 오피스 365 엔터프라이즈에 코파일럿 붙이는 건 무료. 그냥 이것만 쓰실 거면은 유저당 5달러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코파일럿만 해도 쓸만한데 우리가
챗 GPT를 써야 되는데 보안 때문에 걱정이었던 걸 한 방에 해결해 주니까 네네. 이거 뭐 안 할 이유가 회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그거를 빙챗 엔터프라이즈까지 엮어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챗이 얼마라고요? 코파일럿을 쓰면 무료. 아니면 요것만 쓸 거면 인당 월 $5. $5. 네. 굉장히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거죠. 필요한 걸 싹싹 긁어서 네. 돈을 안 낼 수가 없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효용이 있느냐? 네네. 효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효용이 있으니까 이게 코파일럿 영상들은 한번 뭐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그 유튜브 가시면 한 1분 30초, 2분 내 안팎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네네. 뭐 되게 신박해요. 특히나 이거를 가장 이거에 그 수혜를 많이 받아보실 분들은요. 개발자? 문서가 약한 높은 분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또 약간 가장 이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분은 문서를 잘해서 네. 조금 이쁨 받는 좀 젊은 직원들. 네네. 그냥 불려 다니잖아요. 네, 엑셀 그쵸, 잘한다고. 그쵸. 액달. 네네. 우리가 네. 액달이라고 하죠. 엑셀의 달인. 네. 근데 왜냐면 이제는 자연어. 내가 야 뭐 만들어줘, 뭐 네네. 분석해줘, 뭐 그래프 만들어줘, 엑셀에 뭐 정리해줘. 네네. 그냥 이것만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밑에 있는 직원을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않아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시킬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부장님이 야 막내 요 그래프 저 GPT 좀 돌려와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A 본부장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네. B 본부장은 여기에 열의가 있으셔서 네네. 내가 비록 PPT를 만들 줄 몰랐고 엑셀의 함수를 쓸 줄 몰랐지만 저도 사실 엑셀을 잘 못하거든요. 네네. 함수 뭐 잘 몰라요. 어렵죠, 예, 근데 뭐 무슨 뭐 VLOOKUP 붙이고 막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는 그냥 야 뭘로 소팅해줘 그냥 쓰면 되잖아요. 채팅하면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좀 열의를 갖고 내가 비록 함수는 못 쓰지만 그 정도 그 코파일럿에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열의가 있는 본부장님, 비본부장님이 있으면 네. 그 본부의 성과 차이는 어마어마할 거고 그렇겠죠.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살아남는 그거잖아요.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그렇죠. 사람이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이제 코파일럿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와 이게 안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 과연 얼마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늘어날 건데 이걸 네네. 좀 보면은 일단은요 이 자료를 또 보면 오피스 365를 쓰는 유저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기업 유저를 카운팅해야 되는 거죠? 다죠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쓰시는 분 그리고 저기 가정용 쓰시는 분, 비즈니스 쓰시는 분 다 해서 아마 엔터프라이즈가 되게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네. 3억 4,500만 명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유저인 거죠. 네네. 유료 과금 유저인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월간 사용자 뭐 이게 일간 사용자는 좀 많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저걸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오피스 365의 매출이 얼마냐? 이것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서 보면 한 634억 달러 네네. 정도. 그렇죠. 그죠? 63 빌리언 정도니까요.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얼마 정도냐? 마이크로소프트 1년 매출의 한 30% 정도가 네. 오피스 365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 매출 가운데 3분의 1.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원가가 굉장히 낮죠. 원가가 그쵸. 한 번 만들어 놓고 전 세계 다 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원가가 그죠. 없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애드될수록 그거는 이제 애드되는 네. 밸류는 다 그냥 순이익으로 잡히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36달러를 쓰는 엔터프라이즈가 30달러를 얹어야 되는데 네. 그럼 뭐 한 80%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83% 정도? 네네. 그죠? 네. 요금이 네. 안 쓸 수 없다면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아마 비즈니스가 뭐 20달러 그다음에 뭐 그냥 가정용은 10달러 이런 식으로 그것도 나오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단 요거만으로도 네네. 오피스 365만으로도 매출이 이렇게 증대되는 효과를 보여줄 텐데 뭐 오피스 365에만 붙이겠습니까? 윈도우도 지금 테스트하고 개발자 버전은 나왔죠? 네. 그럼 뭐 윈도우를 또 뭐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 코파일럿이 붙은 거 안 붙은 거를 뭐 분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피스 365는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30달러가 또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요. 주요 파트너들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네. 한 600여 개 기업하고 네. 테스트를 했는데 얼마에 했냐면
유저 1000명당 네. 연 비용으로 한 10만 달러. 그러면은 네. 인당 연에 100달러. 네. 유저당. 네. 그러면은 한 달로 치면 한 8.3달러 정도 수준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베타 버전을 네. 이렇게 완전 오픈한 게 아니고 네네. 뭐 FSD 베타처럼 아. 600여 개 기업에게만 먼저 제공을 한 겁니다. 아. 코파일럿을. 아, 네네네. 근데 베타도 돈을 받고 제공했죠. 그럼요, 돈을 받고. 오. 그 정도 한 네네. 이제 환산을 하면은 이제 월에 한 8.3달러 정도를 받고. 근데 그들의 이제 테스트 결과나 네. 고객사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어. 그래서 보통 이거 한 10달러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걸 30달러로 엔터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내놨다는 것 자체는 네. 고객사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이거에 자신감이 있느냐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달러를 예상했던 거군요. 그렇죠. 테스트를 그 정도 했으니까. 근데 딱 테스트하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테스트에 참여한 기업들의 피드백을 종합해 보니 네. 이거 10달러짜리 아닌데? 30달러 받아도 30달러 받아도 네. 하겠는데? 네, 그렇죠.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제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 일대 사건이라고. 왜냐하면 또요 이게 또 절묘하게 나온 게요. 네네. 물론 제가 좀 이따가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종가 있을 거라서 네네.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도 그렇고 요 AI 관련주들이 조금 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네네. 좋은 타이밍이라서 그 매수하기엔 좋은 타이밍이라서. 네. 그런데 이게 또 좋은 타이밍이 뭐냐면 챗 GPT의 그런 트래픽이 조금 감소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랬죠. 야 뭔가 조금 자꾸 신규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 네네. 야 맞아 의구심이 들 때 빵 터트린 거예요. AI 맞구나. 네네. 이거를 딱 확인시켜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도 잘하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시점상 마케팅도 되게 잘하는 것 네. 같은. 네. 그리고 또 이제 화요일 날 밤에 있었던 게 메저의 라마2 얘기가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도 좀 드리면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오피셜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죠. 그러면은 야 그럼 애저의 그 라마2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뉴스야?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AWS는 안 해? 네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AWS는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되게 웃긴 게요. 네. 되게 웃긴 게 자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자 저 뉴스가 나오니까 AWS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라마2 합니다. 이거는 마치 그냥 김밥으로 대박친 집이 있어요. 김밥만 네네. 팔아서.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떡볶이를 출시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떡볶이 먹으러 가니까 네. 옆에 종합 분식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떡볶이 우리도 저희도 떡볶이 팝니다. 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은 자체 모델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아직까지 좀 뒤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전략은 이 AI 거대 모델에 있어서 스위스 모델이다. 스위스? 중립국. 네. 다 나에게 오라. 다 나에게. 구글 너는 네 것만 람다만 할 거지. 네네. 여기 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GPT만 할 거지. 네네. 나머지 다 우리에게 와. 이 전략이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애저가 라마2를 넣은 거면은 굉장히 확장성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오픈 AI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거죠. 아니, 만약에 제가 이게 이런 질문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용하게 되는 그 인공지능은 네. 그냥 GPT인 거예요? 아니면 라마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라마2를 이용한다는 거는 네. 인공지능 그 거대 언어 모델을 네네. 학습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공개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GPT 모델을 쓰는 거는 네.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죠. 네네네. 네. 그거를 최종 사용자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그 사용하는 거고 네네. 여기는 개발하는 거고 개발하는 모델을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우리 애저에서 편하게 라마2의 알고리즘으로 그런 인공지능 학습하세요. 네네. 당신의 인공지능을 만드세요. 네네. 만들려면 기본 그런 모델이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오픈 AI는 좀 섭섭할 수도 있죠. 섭섭할 수 있는데 근데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돼 있다고 한들 만약에 그렇게 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종속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큰형님이니까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마2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다면 뭐
이게 아마존도 결국에는 이게 이제 AWS가 먼저 차면 네. 애저가 먼저 차면 네네. AWS 넘어올 거고 네. 이게 결국에는 클라우드가 조금 슬로우다운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물론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애저가 먼저 바닥치고 돌아서는 걸 보여줬고 네. AWS는 여전히 조금 슬로우다운 했었는데 아마 3분기나 뭐 4분기 전에 네. 뭐 바닥을 찍는 걸 보여주는 게 결국은 이 AI가 클라우드를 다시 또 살리는 네.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가트너 자료 보시면 가트너에서 요거를 전망한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그 토탈 마켓을 이제 분석한 건데 네. 뭐 이게 보면 숫자가 22년, 23년, 24년 전체 맨 밑으로 넘어오는 게 계속 한 21%대 성장을 이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토탈로도.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서비스가요? 네, 맨 밑에 이제 이아스 쪽도 보시면은 성장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뭐 한 20% 이상, 20% 이상의 성장이 계속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분석을 했어요. 가트너에서는 2026년이 되면 75%의 기관이 클라우드를 채택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미지오에서는요. 향후 75%의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은 몇 프로인데 15%. 아 지금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15%밖에 안 돼요? 클라우드를 꼭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네 하죠. 자체 네네. 서버 네네. 쓰고. 네. 그러니까 굳이 클라우드로 아직까지 클라우드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로 완전 전환 회사가 뭐 넷플릭스 같은 회사죠. 네네. 그죠? 근데 보면 뭐 지금 메타도 자기네 자체 서버 쓰고 뭐 이런 일반 대기업들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뭐 와 저런 남의 회사에 내 정보를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 서버를 갖고 있는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클라우드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이 다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AI가 또 그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존이 좀 늦게 쫓아가고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이커머스가 돌아서는 거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커머스가 돌아서면서 비용 절감이 네. 이제 성공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네가 새로 나온 키바라는 로봇에서 새로 나온 로봇이 페트라인가 이거는 옛날에 키바는 물류 로봇이요. 네네.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돌아다녔어요. 네네. 왜냐면은 사람이랑 부딪히니까. 근데 네. 지금 나온 신형 페트라인가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자율주행이고 센서가 있어서 예.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아. 그러면 더 물류 창고가 자동화되고 있고 또 물류 창고를 8개로 나눠서 네. 그 풀필먼트를 이제 8개로 쪼개서 해라. 그래서 그럼 원래는 이제 진짜 뉴욕에 있는 게 LA로 가고 막 서로 창고에서 네네. 부족분이 있으면은 불필요한 이동이 좀 있었대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15% 정도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커머스의 그런 뭐 얼마 전에 아마존 프라임도 있었지만 네. 이것도 살아나는데 AWS마저 바닥을 찍는 모습이 보여주면 아마존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런 좀 인사이트까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은 또 결국 반도체죠. 엔비디아가 일단 먼저 치고 나가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저는 반도체라고 보는데 일단 관건은 코어스예요.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저게 뭐예요?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주 자세한 건 여러분 이제 우리 아침 라이브에도 가끔 나오시는 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을 이영수 대표님. 방송 그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네. 이게 그 이제 2.5D라는 거는 이게 이거예요. 칩을 원래는 그 기판에 바로 붙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그 AI 칩이나 이런 고도화된 칩은 굉장히 미세화되어 있죠, 회로가. 네네네. 근데 패키지 기판은 그거를 못 받아줘요. 네네. 그만큼 미세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안에 칩 온 웨이퍼를 인터포저라고 하는데 네. 인터포저라고 해서 그걸 하나 넣고 네. 그거를 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 붙여가지고 네. 이 인터포저라고 하는 게 두 개 간의 선폭의 큰 이질감을 네네. 완충시켜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인터포저가 뭐냐? 웨이퍼. 그냥 민자 웨이퍼를 넣는데요. 아, 그래요? 민자 웨이퍼를. 그래서 자,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있죠? 네. 웨이퍼 있죠? 네. 그럼 2단이잖아요. 네. 그죠? 왜 2.5냐? 그 인터포저 위에 그 AI 칩으로 보면은 GPU랑 네. HBM, D램을 같이 흘려 넣는 거예요. 네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CPU나 GPU는 굉장히 지금 성능이 고도화됐습니다. 네네. 처리를 엄청 빨리 해요. 네. D램이 못 쫓아가요. 맞아요. D램이 뭡니까? 네. 데이터를 던져주는 애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지를 던져주는 거죠. 네네. 천재가 문제를 푸는데. 네. 근데 천재는 다 풀었는데. 네, 그래서 그 던져주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이밴드 네네. 위스 메모리 HBM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문제지를 가지러 교무실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은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야 옆에서 문제지를 던져주면 어떠니 하면니까 같은 그런 그 같은 인터포저 웨이퍼? 위에 네네. 올려놔버리면 옆에서 바로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패키징이 되게 중요해진 거고 그게 바로 코어스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HBM 밴드도 넓혀야 되지만 옆에 붙여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딱 요 패키징이 딱 나오더라. 2.5D 패키징. 네, 2.5D 패키징인 거로. 그래서 2.5인 거죠. 왜냐면 하나 두 개인데 이건 반반이니까. 네네. 그래서 2.5인 건데 코어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병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의 그런 A100, H100이 40주 걸린대요. 이제 40주. 6개월이 아니고 이제는 네. 거의 9달, 10달. 주문하면 네. 받는 데까지요? 네. 그럼 왜? 네. 못 만드니까. 네. 왜? TSMC가 코어스 그 이제 캐파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엔비디아는 만들면 다 팔 수 있는데 못 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부족하고 리사수 지금 AMD CEO가 대만을 갔단 말이에요. 왜 갔느냐? TSMC한테 가서 야 우리도 코어스 좀 넣어줘. 네네. 근데 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공을 못했을 거라는 그런 네네.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 기자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거 삼성에서 좀 만든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러니까 네네. 당신 한국의 언론 보도를 믿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왜냐면 엔비디아한테 지금 TSMC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자 그러면은 자 그다음 뉴스에 보시면 TSMC가 당연히 이거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간 장비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자 IT의 신 채널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게 TC 본딩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오고 뭐 되게 복잡해요. 많더라고요. 네. 기존에 이제 HBM 쪽은 TC 본딩으로 하는데 그 이제 GPU랑 그 인터포저 붙이는 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범프가 솔더볼이 없어지는 그냥 네네. 카파 투 카파로 그냥 바로 붙여버리는 뭐 이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장비 뚫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세정해야 되고 막 장비가 엄청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얘네가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올해 지금 8,000장인데 그거를 올해 말까지 11,000장, 내년 말까지 한 14,500장에서 16,000장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또 여기에 40%는 미리 예약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40% 예약을 걸면은 얼마냐? 한 7만 장 정도 되거든요. 7만 네네. 장, 8만 장. 네. 근데 7만 장 정도 되네요. 근데 7만이요? 7천이요? 7천. 네, 7천. 그러네요. 근데 지금이 한 5천 장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 늘어나는 거래요. 근데 뭐 이거잖아요. 엔비디아가 4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코어스는 다 A100, H100만 생각하는데 네네. 아니에요. 모든 최첨단 칩은 다 저 패키징이 필요한 겁니다. 애플 M1 반도체가 저 패키징을 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CPU든 GPU든 고성능인데 D램이 옆에 붙어서 빨리 해줘야 되는 건 다 저 패키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40%만 많이 받아간 거고 지금 AMD는 못 받아가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TSMC도 어마어마하게 증설해야 되니까 거기에 장비 일단 뭐 이렇게 네덜란드 배시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한다니까 걔네가 들어가는 거고 한미 뭐 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뚫는 이오테크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드는 의문 삼성은 못해? 그러니까요. 삼성도 i큐브 새로 나온 거 H큐브라고 하는 2.5D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 뭐 양산을 못했다고 하는데 뭐 우리는 이걸로 다 해주겠다 완전히 원스톱으로 다 해주겠다 네.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 제안을 했다고 해요. 지금 TSMC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 ASE나 이런 ASE가 아마 패키징 넘버원 대만 회사거든요. 네. 거기서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삼성이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제 뭐 제가 볼 때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자 삼성이 그런 H큐브나 I큐브로 이게 코어스는 이름이니까 그거를 2.5D를 해주면 엔비디아 생산량 늘어나겠죠? 그럼 네. 그거는 삼성이 해주면 엔비디아 실적은 더 좋아지는 거고. 네. 그러면 AMD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죠. 아마존, 구글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삼성이 좋아지면 또 삼성이 납품하나. 그것도 좋아지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삼성 파운드리 3나노가 수율이 60% 정도 잡혔다고 그러죠? 네네. 그러면 파운드리 좋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메모리 턴까지 올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반도체가 AI 때문에 지금 좋아지는 그 확실한 우리나라 수혜주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 근데 마지막 요거만 할게요. 네네. 끝내야 되니까. 하지만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AI 빅테크를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나스닥 100 비중이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24일 아침이니까 결국에는 21일 종가에 한꺼번에 대량 매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국장에서도 네네. 자 MSCI 편입이 됩니다.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됩니다. 네네. 마지막 날 종가에 전일 종가에 그냥 대량 매수 들어오니까 또 미리 사놓고 거기다가 막 갖다 파시고 막 네네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근데 또 다음 주 넘어가면은 뭐 실적 발표도 있고 이래서 딱 네. 만약에 21일 종가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네네. 아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저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미리미리 조절해 놓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거는 분들이 기술이에요, 기술. 왜 그러냐면 자 인덱스 펀드라는 거는요. 네. 이거를 팔아야 될 거를 비쌀 때 미리 파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편입해야 되는 종목을 미리미리 쌀 때 사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덱스 펀드가? 그건 아니죠. 트래킹 에러가 없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수의 그런 비중 변경을 언제 한다 그랬어요? 24일 아침부터 적용한다 그랬죠. 네네.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트래킹 에러가 없으려면 21일 종가 딱 종가에 때려야 돼. 근데 그 종가에 때리면 너무 흔들리니까 네네. 기술적으로 미리미리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하는 거지. 네네. 결국에는 그날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뭐 그 MSCI나 코스피 100 편입도 네네. 미리미리들 조금씩 하지만 그렇죠. 결국 상당량은 종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트래킹으로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되는데 그거를 좀 찾아봤더니요.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제일 큽니다. 7.3에서 4.3으로 줄어들어서 네네. 거의 3% 가까이 비중이 줄어들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큽니다.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그걸 좀 덜어내야 되는 거죠. 2.94% 정도를 줄여내야 되고 애플은 좀 미미하죠. 그리고 메타도 좀 미미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종목 그냥 평균적으로 네네. 일 거래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종가에 그냥 때려야 되는 네네.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수급이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그때 만약에 비정상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플레이를 하듯이 그때 네네. 편입되면 그때 팔려고 미리 사듯이 네. 지금 이제 만약에 그때 살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헤지펀드나 기관들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죠. 예, 매도 압력이 나오면 그걸 좀 보시면 될 거고 반대로 그러면 이게 1등부터 7등까지 비중이 줄어들으니 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비중이 늘겠네요. 네. 그 돈 어디 빠지는 거 아니죠? 리밸런싱이니까. 네. 이게 8등부터 14등까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비중이 늘어나니까 네네. 참고로 확인을 하시면 뭐 꽤 의미 있게 늘어나요. 예. 브로드컴, 펩시코, 펩시코, 예. 코스트코, 어도비, 시스코, 넷플릭스, AMD. 네. 여기에도 사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도 꽤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금요일 종가에 또 이 종목들은 좀 약간은 회피한 상황이 있긴 있지만 또 그거를 또 역이용하는 세력들도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해주셨던 이야기긴 해요. 그러니까 그 AI가 그럼 어느 산업까지 산업의 성장세를 끌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최근 그 전까지는 반도체까지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까지도 굉장히 그 수혜를 많이 받게 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반도체가 간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그 AI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그런 2.5D 패키징을 많이 공장을 늘려야 되고 HBM도 많이 장비 많이 해야 될 거냐. HBM도 네네.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 뭐 파운드리, 그다음에 메모리까지 살아나는 그런 구조로 하반기는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반도체가 좀 이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자. 정말 자세하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뭐 밸류 체인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장혜성 지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내드리도록 하죠. 아쉽네. 가지 마실래요? 좀 네. 10시 반까지 여기 계실래요? 그냥? 아쉽네. 네. 누가 우리 적기 장혜성 지점장님의 질주를 막습니까? 다음에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그분 모시고 이것도 모니터링 하시기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